오늘은 요즘에 핫하다는 인테리어 호구되지 않는 법을 호구되지 않는 법을 요새들 많이 궁금해하고 그것들을 많이 보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거꾸로 나는 인테리어 호구되는 법, 이렇게 하면 호구가 된다 소리겠지. 그래서 첫째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설계를 하지 마라. 나는 설계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설계는 뭐냐면, 어떤 내가 여행을 가는데 어떤 교통편은 뭘로 하고, 그러니까 계획. 그렇지, 쉽게 말해 계획. 경비는 얼마가 들고, 가서 뭐 볼거리를 볼 것인가, 뭘 볼 것인가, 뭐 이런 땡땡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설계를 만약에 하지 말라 했으니까 호구 안 당하려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선수들이 쓰는 얘기인데, 조닝을 잡아야 돼. 공간 구획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주거 공간 중에 하나인, 요새 뭐 아파트 공사가 또 핫하더라고. 아파트 공간을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주거 공간의 아파트는 보통 거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네. 이게 예전 방식이었었고, 지금은 주방이 병행되는 방식이지. 이게 시대 흐름이 좀 바뀌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 나는 거실과 주방을 합쳐주세요. 왜 거실 따로 있고 그 옆에 주방이 붙어 있을 필요는 없거든. 주방이 가운데로 올 수도 있는 거야, 어떤 사람들의 의식 구조에 대해서는. 그러면 나를 설계를 해서 업체에 전달을 시키라는 얘기지. 전달을 시켜, 업체에. 설계 전달. 그래야 나만의 독특한 인테리어가 나와. 그러니까 아빠 말씀을 정리를 하시면 소비자가 정확히 원하는 니즈를 업체한테 전달을 해줘야 그 인테리어 시공하는 업체에서도 확실하게 소비자가 원하는 공간대로 구현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지. 더 굉장히 훌륭한 업체는 끄집어내지. 네.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할게요. 끄집어낸다. 요 업체에서 어떤 분이 와서 어떤 미팅을 하냐에 따라서 끄집어낸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설계를 하지 마라 네. 라고 얘기해주고 싶고, 두 번째는 어떤 걸 얘기를 하고 싶냐. 투자라고 해야 되나? 인테리어 하면 투자잖아, 어쨌든. 그렇죠. 그러면 투자금 얘기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투자금이라는 게 이거지. 얼마 있어요 라고 하지 말란 얘기야. 호구가 되려면요. 그렇지. 근데 투자금을 얘기를 해줘. 나는 1억만 쓸 거예요 네. 라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풍에 대해서 아까 설계를 해가지고 전달시키라고 했잖아. 그럼 전달시키면 이 1억 내에서 작업을 해줘. 그런데 여기서 보통의 소비자들이 이러지. 싸고 좋은 거. 싸고 좋은 게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있긴 할 수도 있겠지. 극소수다. 누군가 이제 기분은 팔질 않으니 쌀 수가 없고 네. 그냥 주는 건데. 그래서 싸고 좋은 거는 없다는데 있기도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없다 라고 이제 가정하에 얘기를 하면, 1억을 줬는데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돈을 받고 합당한 일을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돈을 주고 그 사람들 또 어쨌든 이윤 추구를 하면서 그래 먹고 사니까. 그러면 이윤의 포지션이 어떤 등급별로 이렇게 있다면 요 정도의 부분을 얘기를 한다면 1억이라고 얘기를 하면 요 부분의 이윤만 추가를 하겠지. 쟁취를 하겠지. 쟁취한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윤 추구지. 이윤 추구. 잘못 얘기했다. 이윤 추구를 하겠지. 근데 이 이윤 추구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싸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건 없단 얘기야.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여기에 분명히 설계를 해서 전달을 시켰기 때문에 이윤 추구가 된 합당한 마감물이 나온다는 얘기지. 자, 이 합당한 나오기 전에 막 금액을 깎고 내고를 해. 1달러고 또 금액을 또 깎은 거를 오케이 해주고, 이러면 어떤 현상이 냐면 얼마 안 남는데 이윤이
이윤의 뭐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의 10%면은 1,000만 원이잖아. 1천 이윤을 봐야 되는데 기업이윤을 봐야 되는데 깎으니까 뭐 800밖에 못 봤어. 그럼 200이 날아갔잖아. 네. 200 깎았으니까 기분 좋아야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 200 깎이고 막 웃으면서 기분 좋아 살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또 깎는 사람들도 있어. 뭐 700을 했다. 그런데도 해는 바보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래도 하는 바보들은 어떤 루트냐면 일이 없는 거야. 일이 없다는 소리는 실력이 없다는 얘기겠지. 아니면 쉬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투자금 얘기를 해라 얘기야. 투자금 얘기를 해서 그에 합당한 이윤 추구를 한 그 결과물을 만들어야 좋은 상황이 된다. 그러면 거꾸로 이런 업체들은 더 있을까요? 만약에 1억을 어떤 공간을 인테리어를 하는데 1억이란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1억이라는 예산을 다 쓸 거예요. 라고 업체한테 말했는데 갑자기 그 업체가 1억보다 더 싸게 해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업체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합당한 거지. 거기에 맞는 실리적인 금액 제시를 한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지. 1억이 있어요라고 했는데 요구한 설계가 7천만 원을 친 거야. 네. 그래서 7천만 원짜리 견적을 낸 거지. 1억을 갖고 있으나.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나 1억 있는데 1억 다 써버리면 어떡하지? 이 사람들이 3천만 원을 이윤 추가하면 어떡하지? 이거는 양아치지. 이 업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 거야. 너무 많은 이윤도 잘못된 거라는 얘기야. 옛날에는 많았어. 뭐 1억 주세요. 제가 알아서 해줄게요. 실행 뭐 5천 나왔는데 5천 돈 벌고. 이건 사기꾼이지 옛날에. 자리 잡지 못했던 시절에. 그러면 업체에서 이윤을 비정상적으로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는 견적을 뽑아야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 견적 뽑아봐야 알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모르니까 비교 견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비교 견적 하라는 소리도 좀 이따 해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투자금에 대한 얘기만 한 거잖아. 그럼 투자금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추가금이 나와.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1억을 다 발설을 하지 말고 예비비를 여기서 둬야 돼. 그래서 정말 영끌해서 난 1억이다. 그러면 못해도 8,500 정도는 이게 투자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1억 1,500을 여기다 써. 그러면 돼.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면 이 추가금이 예를 들어서 1억 마지노선 간 다음에 추가금이 나온 상태가 어떻게 됐겠어? 뭘 더 못한다는 얘기겠지. 더 뭔가를 좀 더 예쁘게 하고 싶고 뭔가 기능적인 게 꼭 필요했는데 빠져버리면 불편해서 못 살 거 아니야.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추가금이 생겨. 근데 이 추가금에 반대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 이거는 실화야. 아빠 예전에 직원이 미팅을 안 가고 현장 직원이야. 현장 소장이라고도 얘기를 하지. 현장 소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장님 해가지고 뭐 해서 제가 여기 1억 공사인데 여기에 500만 원을 추가를 받아놨습니다. 왜? 거기서 인정해 주신다디? 라고 된 거야. 근데 미팅했을 때는 1억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없는 사람이 500을 어디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쌍방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500이 내 걸리는 거야. 그러면 공사 끝나고 나서 500을 못 받는 상황이 됐어. 깎아달라 이거지. 네. 그러면 깎아달라는 사람도 미안하잖아 솔직히. 근데 그게 맞았고 그러면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서 500이면 이윤 추구가 1000밖에 안 되는 공률은 현장이었다면 500을 깎으면 절반을 깎은 거잖아. 그리고 어디선가 못 틀어내게 되면 이게 잔금이 밀려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 회사가 업체가 어떻게 돼? 운영에 내기 걸리는 거야. 운영 체계가. 그러면 벌써 이 중간에 하다가 이게 좋은 얘기가 나오겠어? 안 나오죠. 그럼 결국에는 이 500을 아빠는 포기를 했지. 죄송합니다. 이분들한테 왜 그러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너무 저게 끌려서 어쩔 수 없었다. 여기 이분이 얘기해 주신 게 너무 좋았다. 제가 미리 얘기 다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그 수준에서 멈추기를 해놓으셨으면서 그거를 해버리시면 어떡하냐. 아빠는 아빠대로 추가 시키니까 서운한 거고 500 주기로 했으니까 꼭 주세요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잊어야지. 네. 그래서 투자금 얘기를 하지 마라 호구 달려면. 근데 웬만하면 하는 게 좋다. 그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주고 싶은 얘기는 평당 단가를 물어봐라. 호구가 되려면요. 응. 웃기지? 근데 왜 그러냐면 이 평당 단가는 공사 후
이렇게 했을 때 얼마가 나왔어요 라고 한 이 돈인 거야. 근데 이 비슷하게 근사치로 이런 부분에 뭐 A 스타일로 하게 되면 공사 후에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 나왔어요 평당 라고 얘기를 하면 평당 그러면 저도 이런 비슷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말이 돼. 근데 여기서 변수라는 게 항상 건축은 존재를 하거든. 네. 환경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환경이 달라. 그런데 환경이 다른데 이 금액 100만 원 제시했다가 업체가 또 금액이 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이쪽에서는 민망한 상태가 되고 여기서는 돈 줬는데 왜 안 해주냐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아까 설계를 하라고 그랬잖아. 설계를 나는 집을 이렇게 해서 4개를 해가지고 방문을 여기도 내주고 뭐 여기도 내주고 여기도 내주세요. 여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여기만 내주세요. 하면 개수 싸움이거든. 자, 하나의 실의 공간에 이게 똑같이 4개의 칸을 나누는데 여기는 문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잖아. 네. 근데 여기다가 여기는 하나, 둘, 셋, 뭐 넷. 여기 또 내서 방방 들어가려고 또 이렇게 됐어. 그럼 6개잖아. 6개와 4개가 평당 단가가 똑같을 수가 있을까? 다르죠. 달라. 그래서 견적서를 활용하고 견적서 볼 줄 알아야 되고 견적서를 충분히 설명도 업체에서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도면과 현장 미팅이 굉장히 중요하고 도면과 잘 짜여진 도면과 그 설계가 잘 전달된 도면에 견적서에 공정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평당 단가를 물어봐라. 안 물어보는 게 좋은 거야. 네. 나는 이렇게 갖고 싶어요. 그럼 얼마가 나오나요? 하고 해주는데 그게 이제 견적서 빼고 뭐하고 시간 소요가 되니까 다들 기피를 하려고 하지. 왜냐면 신나게 일주일 동안 공사를 저기 설계를 다 했고 견적서까지 했는데 다른 업체 줘버려 일을. 그럼 닥쳤던 개 되잖아. 네.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인맥 있고 계속 유지했던 그런 업체들은 서로 성향을 아니까 계속 갈 수 있는 거고 계속 그런 식으로 띄엄띄엄 하던 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다음에 업체를 네. 선정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업체 선정 시 내용 보지 말고 최저가 선택해라. 여기서 그 내용이라 하면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냥 이런 포트폴리오? 거지.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뭐 이렇게 꾸며주세요도 있겠고 예를 들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해. 뭐 이렇게 해서 아까 4칸 짓는 집 있잖아. 4칸 만들어주세요. 해놓고 문 위치는 안 알려줬어. 아까 숫자랑 네. 그런 것들 얘기 안 한 상태에서 A 업체는 100만 원이 나왔고 B 업체는 80이 나왔고 C 업체는 70이 나온 거야. 네. 싸다. 나는 똑같이 얘기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렉 걸리는 게 어떤 수가 생기냐면 해석하는 게 달라. 설계를 안 해버리면 전달을 똑같이 해줬는데 또 불구하고 인식하는 게 달라가지고 업체마다 다 다르다. 그렇지 견적이 달라버려. 분명 똑같이 인테리어를 그렇지. 전공했는데도. A 업체는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 A 업체는 보니까 문짝이 6개였고 B 업체는 5개였고 C 업체는 4개인 거야. 당연히 쌀 수밖에 없지. 근데 일하면서 난 4개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6개였는데 결국엔 싼 게 비지떡인 거는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물품을 만드는데 차이가 나면 늘겠지만 인테리어는 그럴 수가 없거든. 그래서 최저가를 선택해라 이거야. 그러면 호구된다. 그래서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해. 뭘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도면 무조건 여기에 컬러링은 안 들어가도 돼. 왜냐면 샘플링을 현장에서 아빠 같은 경우는 보여주면서 하거든. 같이 호흡해야 되거든. 왜냐면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빠가 기사 때 항상 쓰던 말이야. 여기서 주인님이라고 한번 박박 키워볼까? 주인님.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공사 끝나기 전 열쇠는 제 겁니다. 열과성을 다하겠다 이거지.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내 것처럼 하겠다 이거야. 그리고 그래서 이 컬러링 같은 경우에 투지도대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변칙이 나오면 더 좋은 거를 하지를 못해 스펙대로. 그래서 아빠는 관공서 공사를 그런 회사를 짧게 다녔었어. 너무 답답해서 풀이한 게 없어서. 도면 다음에 견적서. 이 견적서도 가지가지야. 이 도면 거는 비슷비슷하고 이 견적서가 굉장히 타입이 많아. 그래서 이 도면과 견적서 제일 중요한 거
공정표가 공사 스케줄표라고 알고 그런 있으니까요. 일정이 있지. 그래서 뭐 1일, 2일, 3일, 4일, 5일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뭐 목수가 들어가는데 3일 동안 할 거고 뭐 여기 또 철거가 나중에 할 일이 이제 그런 그러니까 목수가 먼저 들어가는 일이 보통 철거 먼저 하는데 목수가 먼저 들어가는 일이 생겨 들어가고 철거가 맞물려 들어가고 이 4일째 됐는데 철거가 안 나타난다. 문제가 생기는 거야. 초반부터 잡아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 급에 대해서 이 업체를 얘기하긴 뭐하지만 공정표라는 거는 내 임의대로 짜는 게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다. 정말 중요한 얘기야. 공정표는 업체 확인을 하면서 짜야 돼. 업체 일일이 전화해서 이날 그렇지. 공사할 수 있으니까. 몇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거의 이제 아빠 같은 경우는 중반까지는 짜. 만약 한 달짜리다. 15일치는 미리 연락 다 해놔. 이때 들어오세요. 이때 들어오세요. 이때 들어오세요. 공사 시작 전에요. 그렇지. 그래서 현장에서 아빠 가끔씩 개거품 문다고 그러잖아. 그게 여기서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걸 조율하느라고. 현장에서는. 근데 더 개거거품을 물 때가 뭐냐면 설계를 틀어버려. 의뢰하신 분들이. 클라이언트 분, 뭐 소비자라고 얘기할게. 클라이언트 분들이 이 소비자가 여기 중간에 이거 좀 바꿔주세요. 틀어버리면 이 공장이 다 보름치를 만들어놨는데 맞춰놨는데 막 이것을 다시 이제 융화롭게 맞춰주려고. 왜냐면 어쨌든 공사준 열쇠는 될 건데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대충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말이 좀 길어져서 짧게 하려고 하는데 계속 길어지네. 그리고 5번째. 네. 좀 최대한 짧게 해볼게. 어떤 얘기를 해줄까? 아는 척해라. 아는 척을 하면 후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굉장히 지금 아빠가 얘기해 주는 거는 생소할 수도 있어. 네. 공부해가지고 아는 척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는 척 안 하면 안 해주는 거 아닌가? 근데 거꾸로 반전을 시켜줄게. 등급이 19, 8, 7, 6, 5단계가 있어. 네. 근데 내가 7단계까지 알고 7단계 공법이라든가 어떤 자재라든가 뭐 이걸 얘기를 했거든. 근데 이 견적에는 9단계 거를 넣어줬던 거야. 이게 최고 아닙니까? 어라 하고 밑으로 내리는 업체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원래 9단계를 준비했었는데 소비자가 7단계라는 공법도 있어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슬그머니 내리는 거네요. 그럼. 그렇지. 슬그머니 내려도 되는 거야. 왜냐면 내려도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서 그 공사 차액을 이윤으로 변환시키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의 마감에 선에 준하는 마감을 할 수 있는데 9급 등급을 써도 되고 7등급을 써도 되는 게 있거든. 네. 근데 여기서 이게 있어. 여기는 분명히 1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자재비가 떨어지니까 80만 원 갖고도 이 마감이 나올 수가 있어. 나머지 20만 원은 이 업체에서 먹는 거고요. 먹을 수도 있고 아빠처럼 토해낼 수도 있고. 근데 아빠가 박을 때는 좀 안 하는 편이긴 하지. 그냥 뭐 말아야지 어떻게 해. 더 챙겨주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못 받아 솔직히. 네.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잘못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아는 척을 하려면 네. 호구되려면 당하는 거야. 봐. 이 공부를 몇 년을 한 사람들이야. 네. 못해도 얘기했잖아. 8년 정도는 해야 이거 오너가 될 수 있다고. 네. 나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사를 해. 그러면 평생에 몇 번이나 할까? 진짜 많이 하면 뭐 한 5번 정도 하지 않을까? 지금 뭐 지역상에서 막 점프를 뛰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 업체는 어때? 아파트만 주구장창 하면 1년 내내 3, 40개를 할 수 있는 거야. 그 노하우가 생기는 거거든. 네. 그래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야. 10년을 한 업체가 5년을 한 업체가 여기서는 노하우가 생기다 보니까 2일 만에 끝내는 작업이야. 2일 만에 끝내. 처음에는 어떤 결과물이 소나무를 만들어. 소나무를 만드는데 이 10년 걸린데도 처음에는 5일이 걸렸었어. 근데 5년인 거는 5년 차가 이 일을 따라갈까? 처음부터 따라가지 못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계산을 하면서 만드는 업체를 만나야 되는 거지. 근데 이미 선수한테 뭐 저 이거 이렇게 차라리 질문을 해.
아는 척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차곡차곡 해줄 수는 있는데 옆에서 자꾸 아는 척하면서 이 얘기하고 뭐 이게 어떻게 돼? 결국에는 이렇게 가버리겠지. 이렇게 이 증상에 해서 결과물이 딱 5개가 서야 되는데 이거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뭐 들어주고 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흐지부지가 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그리고 사람이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 그래서 기분 좋게 물어보는데 상대방은 또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단 말이야. 네. 그리고 질문을 하려면 오너한테 해. 이 오너가 현장 진행 중일 때는 현장 소장이지. 이 친구한테만 해. 작업자들한테 붙들고 물어보지 마. 네. 왜냐면 1명, 2명, 3명, 4명, 5명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가 돼? 그럼 이 사람이 이 소통 안 할 것 같아? 100% 해. 이거 물어보던데? 하고 얘기한다고. 그럼 서운하잖아. 나한테 물어보면 될 거를. 내가 그런 질문 받아주려고 현장에 있는 건데. 그래서 아는 척 해라. 6번째는 의심해라. 호가 되려면요? 응. 안 되려면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근데 의심해야 돼. 뭐냐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도 있어. 응?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잖아. 네. 의심을 하면 아까 5번째도 얘기했던 아는 척하면서 하는 거랑 의심하는 건 다르잖아. 네. 나 이거 알아요라고 하는 거랑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 거는 다르다는 얘기야. 아는 척해라랑 의심해라는 건 달라. 의심을 안 하면 알아서 해주겠지. 응? 네. 밑으로 신용이 떨어진다. 의심을 하면. 의심을 안 해야. 의심을 안 하면 이 사람들 다 곤조라는 게 있어. 일본 말이긴 한데 네. 열정과 욕심과 끼에 뭐 따다분한 이게 있어. 자꾸 이렇게 해줄 건데 이렇게 차곡차곡 해줄 건데, 응?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다 해줄 거 아니야. 해줄 건데 자꾸 또 뭐라 해서 의심을 해. 응? 네. 그건 싫은 거 에이씨 하고 한 사람 봤지. 계속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면 에이 안 해 씨 하고 가버리는 사람 있어. 실제로.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의심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시공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충분한 의심과 충분한 질문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이미 시공이 들어간 이 중간 과정에서는 의심을 좀 자제하고 그 업체를 좀 믿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크신 거예요. 그렇지.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지. 차라리 이유를 물어봐. 의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시나요? 라고 그렇지, 이런 그렇지. 식으로 이유를 그러면 물어보는 거기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겠지. 그런 게 있고. 7번째. 처음에 디자이너를 만나거든. 디자이너와 오너를 만나. 보통의 대부분들은. 그래서 디자이너와 오너만 대접해라. 호가 되려면요. 왜냐면 미팅 당시 견적 낼 때까지는 보통 요 두 사람을 많이 만나지. 얘기를. 근데 계약과 동시에 누가 나타나냐면 현장 소장이 나타나. 실제 시공을 하시는 분. 그렇지. 이 현장 소장이 각 공정들을 이 공정, 이 공정, 이 공정, 이 공정 쫙 취합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100%를. 네.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한테 처음에는 멘붕 빠져. 이 사람들 왜 자꾸 전화하지 않고 또 오너들은 자꾸 잘 안 오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 자꾸 껴드는 거지? 라고 이 사람 서운하게 하면 이 사람 어떻게 했어? 여기서 일 진행하는 사람은 다 이 사람인데 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거든. 좀 서운해하겠죠. 그 자꾸 찾아. 안 오세요? 안 오세요? 이제 얘기를 해주고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의심스러운 거야. 여기 못생긴 사람, 이쁜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겠지. 나한테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이런 게 있을 거야.
응? 네. 근데 이 현장 소장한테 왜 저기가 되냐면 돈과 시간이 움직이는 거는 말 그대로 현장이야. 현찰로 봤을 때 여기는 자재가 돌아다니는 거고 현장에는 네. 설계 현장에는 뭐 서류가 돌아가니까. 그렇지 종이 쪼가리가 돌아다니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한테 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종이가 움직여 서류 네 말대로 서류가 이제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이런 얘기 해줄게. 아무리 엄청난 훌륭한 설계도 현장 소장이 응? 네. 망가뜨릴 수도 있고 더 나은 걸 시킬 수도 있어. 그리고 대충 얼버무린 애매모호한 설계도 현장 소장이 더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지. 거의 현장 소장이 많은 힘을 써. 네. 그래서 미팅을 할 때 디자인 오너한테 직접 디자이너 당신이 현장 진행하십니까? 라고 물어봐. 오너인 당신이 하십니까? 이 오너가 하면 베스트지. 이건 뭐 뼈가 녹은 사람 아니야. 근데 가끔 남세기 같은 친구들이 안 되지. 왜냐면 저쪽 다른 파트에서 온 친구들이 이제 오너가 된 성향들은 이제 거기서 다지고 다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닥 많은 역량을 발휘하지는 못하겠지. 그래서 오너가 온 상황에서 현장이 만들어지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해. 그래서 이 현장 소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8번째. 음료수를 사줘라. 호구가 되려면요? 응. 음료수 사줘. 사주는 게 어찌 보면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그치 예의지. 근데 이게 공식이 있어요. 네. 자 작업자들은 네. 뭐 이제 평소시 이제 8시니까 8시에 와서 17시에 땡 하고 가려고 그래. 네. 그럼 여기에 쉬는 시간이 있거든. 쉬는 시간, 점심, 중간에 쉬는 시간. 네. 이게 있는데 음료수를 점심 때 사들고 가. 그럼 밥 먹은 뒤지. 네. 배불러서 먹겠니? 배불러서 안 먹고 현장이잖아. 현장에서 보통 음료수 사지고 설계하는 사람들한테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그러는 건 드문 일이고 거의 뭐 없다시피 한 일이고. 그럼 점심시간에 갖다 주면 이걸 안 먹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갖다 주려면 아침에 갖다 줘. 그리고 음료수 요새 어때? 편의점만 가도 어마무시하지 않아? 종류가? 종류가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내 정성과 마음이 허투루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 이제 이런 뜻으로 음료수를 사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좋은 의미로 음료수를 사줬지만 정작 작업자를 입장에서 조금 오해할 수도 있는 경향이 그렇지. 있다. 그리고 이제 기가 막히게 음료수가 부작용을 일으킬 때가 언제냐면 이게 이제 일이야. 여기 쉬어? 네. 일해? 점심이야? 일해야 돼? 쉬어? 일해야 돼? 응? 네. 근데 기가 막히게 여기서 여기 이 타임에 갖다 주는 거야. 하나씩 드세요. 아 드시고 하세요라고 하면 이 작업 시간 깎이는 거야. 엄청나게 웃긴 얘기를 해줄게. 점심 시간이 딱 1시간인데 어? 점심을 식당에다가 맞춰놨어. 아 좀 맛있게 드시라고 해갖고 딱 맞춰놨는데 점심을 그 코스를 시켜놓는 바람에 50분을 먹은 거야. 거기서. 네. 그럼 어떤 증상이 발생하냐면 걸어가는데 10분 걸렸어. 먹었어. 10분 걸렸어. 작업자들 욕해. 왜? 배부르면 일을 못 하거든. 많이 먹는 건 그렇다 쳐도 나 쉬는 시간을 뺏겨버렸잖아. 아. 그래서 왜 점심 땅 들면 막 그냥 후다닥까지 그러고 막 쑤셔 넣지. 네. 그냥 쉬려고. 먹은 다음에 쉬려고. 그렇지. 그리고 요새 이 음료수에 대한 게 좀 퇴색이 많이 돼서 여기에 그 각 공정별 사장들이나
아니면 작업장, 네. 작업 반장 이 정도까지만 이분들한테 챙겨주면 돼. 그리고 오늘 사다 줬던 음료수가 응? 네. 오늘 사다 놓은 음료수가 내일 갔더니 그대로 있는 거야. 네. 그러면 속상해. 그쵸. 소비자 입장에서 속상하죠. 안 맞는 주문하고 거야. 있는데. 그러니까 물어봐 차라리. 여기 현장 소장 있잖아. 응? 몇 분 계신가요? 해서 물어보고 사다 줘. 그래서 이 음료수를 백날 갖다 사주셨는데 어떤 분은 뭐 어떤 방송에서 보니까 100만 원 쓰셨다더만. 이게 그분 참 100만 원 쓰셔갖고 감사했어 이런 느끼는 사람 없어.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일하고 빨리 퇴근하는 게 목적이야. 그리고 여기에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이 업체 공정마다 사장들과 작업반장님들. 그러니까 퇴근 시간 되면 5시 17시 땡땡과 동시에 현장에서 나가. 네. 근데 일을 할 때 이 작업반장들은 뭔가 좀 상의해야 될 게 남고 하면 여기서 남아 계셔. 그래서 음료수를 사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 사주라는 얘기지. 네. 힘들게 번 돈으로 우리 집 열심히 일해주니까 음료수까지 사줬더니 그게 저렇게 허투루 쓰일 수도 있구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 네. 그리고 9번째는 연락을 자주 하지 마라. 아, 호가 되려면요? 하지 마.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뭐 도면 있고 난 돈 줬고 알아서 잘 내가 해주겠지. 공작표 짜 있으니까 알아서 잘 해주겠지.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리고 이거 자주 하지 마라를 참지 마라라고 표현해볼게. 수정해야 돼. 가감히 얘기해. 가감히 얘기하라고. 과감히 얘기를 해서 전달을 해. 그러면 아까 초반에 얘기했잖아. 공정표를 막 개고픈 물으러서만 해준다고. 네. 그러게 얼마나 고마워. 그럴 때 음료수 갖다 주는 거지. 아무 때나 갖다 주지 말고. 네. 배불러 죽겠는데 갖다 주면 그 음식이 고맙겠니? 배고플 때 적시적유에 딱 갖다 줘야 되겠지, 그지? 네. 요거는 뭐 요 정도 하면 되겠지. 그래서 팁이 뭐냐면 내 시간도 알려줘. 내가 통화 가능 시간, 그리고 현장 올 수 있는 날짜, 그다음에 네. 현장에서도 언제 피하면 돼요라는 거를 기록을 해놨다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면 좋겠지. 네. 그지? 그다음에 10번째 칭찬하지 마라. 칭찬하지 마라. 그건 칭찬하지 말 네. 안 하면 호구가 되니까 칭찬하라는 소리야.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 뭐 한다고 해서 돈 뺏기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 네. 그 마음이 고마워서 그 상대방한테 전달이 돼. 그래서 못이라도 한 번 더 요새 못 박지는 않지만 탁값핀 박지만 못이라도 땡겨주고 전선이라도 더 꽉 조여주고 하겠지. 그쵸. 그지? 근데 이게 만드는 과정 중엔 하지 마. 네. 전에 해 전에. 공사 그 들어가는 그 어떤 상황 있잖아. 상황 전에 감사를 전해줘야 이게 효과를 본다. 응? 네. 다음에 11번째는 뭘 것 같아? 사실 이렇게 말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챙겨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부족해. 더 많은 얘기와 시간이 너무 오래 끊길까봐 뭐 구독 좋아요 안 할까봐 나는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게 목적 아니지만 제대로 다 알려주기 시작해. 너무 길면 또 안 보더라고. 네. 아빠도 뭐 너무 길면 또 잘라버리기도 하니까. 그래서 11번째는 안 할게. 네. 왜냐면 끝을 맺으면 더 이상 안 건드려야 되는데 끝이 아니면 더 해도 되는 거잖아. 이건 나중에. 추후에 아빠가 하신 현장 다시 그렇지. 리뷰하실 때 그 속에 또 녹아 있는 것들을 말해주면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가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오케이. 네. 하고 종료하고 호구 되는 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이걸 반대로 하시면 호구 안 되십니다.